안녕하세요, 오건이에요. 매년 이맘때 모두의 관심사로 주목받는 것이 있죠. 공제 혜택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오늘 말해볼까 해요. 매년 세금 관련 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곤 하는데요. 먼저 2019년 다르게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청년의 범위가 15세에서 29세였다면 올해부터는 15세에서 34세로 확대가 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까지 상향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도서 및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책을 많이 구입하시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네요. 세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비용에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공제를 해주는 것은 동일하되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가 폐지되어 작년까지만 해도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씩 추가로 공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다섯 번째,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까지 인상되었어요. 단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고요.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3억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작년에는 5억 원 초과 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40%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에 40%가 적용되며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영수증 모아. 요즘은 연말정산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지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중 공제 혜택을 누리시려면 평소에 영수증을 모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월세 다운.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월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데요. 월세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 경우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월세를 빼주는 만큼 혜택이 큰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월세인들이 신청하지는 못할 거예요. 집주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꺼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점은 세액자의 권리라는 점 잘 숙지해주세요. 마지막 포인트, 포기하지마. 기본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시고 낙담하시지 마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보면 부모, 조부모 60세 미만이거나 자녀, 손자 같은 직계비속이 20세를 초과하면 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이라던가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실은 이 동의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어도 유용한데요. 특히 이번에 동의 신청서를 만들 때 2011년 이후에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 동안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할 수 있고 추가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으로 이맘때쯤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골치 아프실 텐데요. 공제 혜택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숙지하시는 게 연말정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13월의 월급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럼 안녕.